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10,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중국풍. 자, 이 그림은 중국풍 그림인데 모델이 일단 약간 서양인들 같습니다. 서양인 같죠? 이거 서양인. 금발에 또 아이들 두상이 됐건 또 약간 머리 색깔이. 자, 이게 이제 그 앤틱 골동품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그림의 풍들이 꽤 많이 그 시누아리즈 풍에 많이 등장합니다. 시누아리즘, 중국풍, 차이니스풍. 발음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물론 이제 프랑스어로 접근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앞에 봤던 그림의 세 쪽짜리, 잠깐만, 이게 지금 줄리아 보스턴 앤틱스에 나온 건데, 루이 16세 때 삼겹 페인팅 스크린. 약간 그 병풍 스타일 같은. 미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이게 서부 영화에서 이 뒤쪽에서 옷 걸어놓고 옷 갈아입거나. 자, 아무튼 18세기 삼겹 스크린, 캠퍼스 패널 유화로 그린 그림이고, 장 바티스트 팔막, 1700년대, 1808년 중국풍의 인물과 장면으로 장식된 그림입니다. 자, 그림도 좀 쭉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쑥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들은 서양인 같고, 머리도 좀 누렇죠. 물론 이게 이제 서양인 모델로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고, 그 당시 1700년대 이 프랑스에서 이러한 풍들이 의복이 됐건 머리 스타일이 됐건 또는 가구가 됐건 도자기가 됐건 공존했다라고 일단 보는 게. 그리고 이제 이런 차이니스풍, 그 다음에 이제 자포니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좀 밀려난 후에 뒷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꼭 이제 이거 하나만 보면 이거 그냥 유작일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인데, 이런 풍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이제 이거 샤또성으로 더 많이 알려진, 보면 이제 이 성 안에 있는 것들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자기들은 뭐 많이들 보신 거고, 근데 약간 또 이제 로마 그리스식하고 믹스가 되어 있고, 자, 여기 뒤에도 병풍 같은 스타일. 자, 그림. 여기 뒤에 그림 보면, 자, 중국풍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벽면에 부분적으로 그려진 그림들, 디테일들. 그 다음에 또 이런 스타일. 아까하고 좀 비슷하죠, 풍이. 모델은 외국, 머리가 노랗죠? 아니, 이거는 노란 게 아니고, 잠깐, 아까 같이 좀 비슷한 얼굴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벽 그림도, 자, 이렇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뒤에. 자, 클로즈 하고. 예. 이거 쭉 보시면, 자, 이제 이 중국풍 교차했다. 여러분들 이거를 정확히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루이 15세. 자, 루이 15세.
프랑스와 르무아가 그린 이 프랑스와 르무아는 프랑스와 부쉐의 사수가 되는 사람이고 이 궁정 화가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겁니다. 자, 루이 15세. 자, 루이 15세, 루이 15세. 그러면 이제 이 역사적 지도 패턴의 동일성, 아시아, 신대륙, 유럽, 이 지도적 패턴의 동일성은 제가 정말 많이 패턴 잡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신 분들은 꼭 그 지도적 패턴도 기억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가 핵심 인물, 왕조의 핵심 인물, 왕들의 동일성. 그리고 이제 또 접근해야 될 게 그 주변 인물들의 동일성까지 유사하게 되면 거의 하나의 이야기가 뭐 세 곳이 됐건 네 곳으로 쪼개졌는데 그 쪼개질 때 뭐 연도, 이름, 모습 다 똑같이 카피가 되진 않겠죠. 각색이 되는 거고 편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여정에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민족주의적 한반도 세트적 기록 자체를 맹신하는 역사적 종교적 관점에서 머리가 굳혀져서 그냥 대조선 뽕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마치 종교의 성전이 100% 진실인 것처럼 믿고 의식이 그 기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그 뇌의 욕망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록은 기록 그 자체, 기록은 무언가의 진실된 흔적의 에너지가 존재했고 폭파하고 충돌한 그 흔적을 부분만 담는 거고 그 당겨진 부분 또한 로컬리즘에 이식되어서 또 자생적인 왜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역추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루이 15세 이 그림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루이 15세를 흔히 한반도사 인물의 비교는 다음 페이지고 아무튼 그러면 그 루이 15세의 주변 인물 중에 이 슈아즐 공작 이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 편 할 거고 이 슈아즐 공작이 이 영조의 주변 인물에서는 누구일 건가? 우리가 이제 영조, 뭐 옹정제 이거 동일. 이제 옹정제는 좀 약한데 옹정제 앞에 강희제하고 그 뒤에 나오는 건융제를 매칭을 시키면 강희제하고 루이 14세하고 가장 매칭이 잘 되고 또 한반도 사이에서는 숙종이 되는 거고 건융제하고 정조하고 매칭이 가장 잘 되고 또 프랑스사에서는 루이 16세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영조하고 루이 15세 그러면 영조의 주변 인물 중에서 슈아즐 공작과 같은 인물은 누구인가?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조가 1774년에 대리청정을 해서 거의 정조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루이 15세도 결국은 1774년에 루이 16세에게 이제 던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슈아즐 공작의 역할을 하는 영조의 주변 인물은 누구인가? 물론 이제 한반도나 중국의 이런 초상화들의 이미지들을 보면 뭐 어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스꽝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역으로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런 포주의 그림들의 초상화들이 많이 있는 거는 사진을 찍던 시기에 역으로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홈즈 이상의 추리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한반도 중국의 초상화들은 특히 이제 중국에는 좀 말 타고 있는 것도 있고 청나라는 좀 다르지만 거의 한반도 거는 복장 뭐 이순신이 됐건 기타 등등이 됐건 이렇게 사진 포즈를 찍는 듯한 포즈에서 그림들이 다 역으로 그려집니다.
이거 굉장히 한 시대의 한 시점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만들어지는 관점이 사진을 찍던 포즈에서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고종 이미지가 뜨면 그런 포즈를 역으로 계산해서 그림을 막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찢어놓고 불 질러놓고 장난질 해놓고 그래서 세트의 의식을 완성시켰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한 거 이해하면 소화 존나게 잘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홍봉환 슈와젤 공장은 홍봉환하고 제가 매칭을 시켜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가설이니까. 아무튼 홍봉환 이야기는 자 홍봉환은 사도세자의 장인이 되고 해경국은 홍씨 등장하고 또 그 집안에 홍구경이 등장하고 굉장히 영종조 시대에 많이 매칭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 이전에 자 이 조상은 루이 15세 첫 번째 부인이 되는 조상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수녀복 입고 있는 것도 있고 말 타고 있는 것도 있고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지금 이 포즈고. 자 그리고 이 사진에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시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복장에 대해서는 자 아무튼 이 인물 마리아 카롤리나 조피아 펠리샤 레슈치스카 마리아 레슈치스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1703년 1768년 마리 레치스카로 알려져 있으며 1725년 9월 4일에 결혼하여 1768년에 사망할 때까지 루이 15세의 아내로서 프랑스 여왕이었다. 물론 이제 루이 15세 첫 번째 부인이고 그 더 유명한 여자는 그 다음 편에 슈와젤 공자와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최대한 짧고 간단한 핵심만 앞으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마리 레친스카가 되는 거고 루이 15세의 첫 번째 부인. 그러면 이 인물은 누구냐? 영조하고 관련된 주변 인물로는 정성왕후 서씨가 됩니다. 1693년 1757년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 서씨. 자, 이전에 자 그러면 이 두 인물의 가장 유사한 점 이거는 간만에 매지가 한번 꺾겠습니다. 자 영조의 정비 조선 역대 왕비 중 왕비 재임 기간이 가장 길다. 자 마리 레치스카 그녀는 42년 9개월 동안 재위했는데 이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 정성왕후 서씨 마리 레친스카 하나는 조선에서 역대로 가장 재임 기간이 길었고 한 명은 프랑스에서 가장 재임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인물 주변의 어떤 상징성도 동일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 좀 보겠습니다. 이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이 부분 복장이 물론 이제 시종인지 이 복장 굉장히 이건 또 이슬람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만으로 보면 굉장히 로마 그리스풍이고 또 이슬람적인 의복도 있고 근데 1700년대 루이 15세의 시절에는 이 로코코풍 그리고 플러스 친화레이즘풍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믹스가 되죠. 자, 이 자세히 보면 이제 이 두건 터빈을 둘러쓰고 보석이 있고 깃털이 있습니다.
이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장은 이런 복장하고 비슷하죠. 이슬람의. 자, 어린아이 보십시오. 터번, 보석, 깃털. 이거하고 굉장히 지금 비슷하죠. 역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복장. 즉 마리 레친스카 초상화 중에 터번, 보석, 깃털. 자, 그러면 이슬람풍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역추론을 하게 되면 시누아레지풍도 있었고, 로마 그리스풍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살아남은 거는 로마 그리스풍이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성왕후 서씨, 마리 레친스카 동인물이다. 그러면 이제 이 인물들하고 자 이제 관련된 슈아즈 공작 이야기를 다음 편 하기 전에 하나 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카페. 지금 이 영상은 아마 2편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슈아즈 공작 홍봉안 프랑스식 조경 정원 앵글로 차이나 샹테루성 그리고 시누아즈리 뭐 차이니스풍 가장 좋은 발음은 우리한테는 차이니스풍이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이 그림들 뭐 루이 14세 관련된 아까 전에 했던 것들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샹푸르성 자, 이 부분들 이렇게 있고 장 바티스트 관련돼서 군인들 많이 등장하고 화가들 많이 등장하고 물리학자들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 다음부터 할 슈아즈 공작 이야기 그리고 뭐 홍봉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자, 이 터번 이야기는 방금 했고 자 그러면 이 영국식 앵글로 차이나 정원하고 관련된 성 요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샹텔루성 샹텔루 뭐 발음 좀 이상하더라도 뭐 오래되신 분들 또 처음 들으신 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자 샹툴루성 여기는 샹트루고 여기는 샹텔이고 그러니까 발음이 좀 이상해도 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정교한 정원이었고 18세기 프랑스 성으로 일부 동시대에는 이를 베르사유 궁전과 비교했습니다. 샹뚜르 성은 루아르 강 남쪽 기슬의 루아르 계곡에 위치하고 있었고 자, 아무튼 이 샹테르 성은 베르사유 궁전과 비유가 많이 되었다. 근데 지금 이 샹테르 성은 실제 남아있는 유적은 복원된 것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파로 많이 등장하고 이거는 1761년 1785년까지 샹틀루는 즉 샹텔루 성은 루이 15세 총리입니다. 루이 15세 총리 슈아즈 공작의 소유였습니다. 성은 1823년도에 대부분 철거되었고 공원 일부만 특징으로 남아있으며 특히 중요한 관광 명소로는 샹틀루 탑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번에 탑 이야기 하면서 그 영국 거 큐카든 영국 탑 이야기할 때 잠깐 등장했던 자, 이 탑. 이 탑에 있는 성입니다. 물론 이거는 복원되었고 중국풍의 자, 이거 샹뚜르 사원의 성 이거 저번에 편에 나왔던 거. 자, 이거하고 관련된 실체 이건 이제 복원된 겁니다. 복원 여러분들. 복원된 거고. 자, 이제 이런 데 보면 복원된 거고 슈아즈 공작하고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샹띨르성 이건 탑이고 이거 전반적인 이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기념 뭐 함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 과거에 샹텔루성, 샹틀루성 슈아즈 공작이 자, 샹틀루 집 언덕 정원 자, 이렇겠습니다. 뭐 조감도 있고 그 안에 벽화 있고 이제 이건 과거에 1762년에 뭐 이제 그림이라고 여기 이제 밑에 이런 데 보시면 됩니다. 스페인 문이 보이는 1761년도 평면도 세부사 분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프랑스 지금의 유럽에 있는 이 성들 이게 오리지널이겠는가 어느 시점에 다시 리모델링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 이렇게 이거 배 띄우고 이런 풍은 또 하나 있죠. 제가 이제 부병류 이야기할 때 많이 했던 뱃놀이 이 뱃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 왕실에서 뱃놀이 이런 뱃놀이 자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야기 되어지는 이 뱃놀이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이게 조감도가 이제 그림이 조금씩 다른데 자 이제 이런 뱃놀이 정조하고도 굉장히 관련 있는 뱃놀이 정약용 정조 규장각 이야기하면서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왕실 그 전 루이 15세하고 관련된 슈아젤 공작의 즉 베르사유 궁전하고 거의 1대1로 맞먹는 사이즈겠죠. 뱃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중국풍의 탑 현재는 이게 조감도 이 동선 조감도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워싱턴 DC의 그 양식하고도 거의 또 매칭이 되는 스타일의 더 고전주의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 탑은 또 복원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러한 그림들 조감도들이 해석한 이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슈아즈 공작은 다음 편에 이야기하고 오늘 주변 인물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마리 레진스키 루이 15세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일단 루이 15세하고 용주하고 굉장히 이꼬르라는 것도 많이 때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나 저도 설명하기 편한 거는 이해하게 되는 거는 숙종 루이 14세 또는 청나라에서는 강희제 매칭이 너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정조 부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영조하고 루이 15세하고 매칭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부인이 각 하나는 조선 하나는 프랑스에서 가장 재임 기간이 긴 장수한 왕비 황후로 여왕 황후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마리 레진스키에 등장하는 중국풍도 있고 로마 그리스풍도 있고 이 이슬람 스타일도 남아서 그 그림에 남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무튼 너무 길어지면 의미 없고 후원 또 카페와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이제 슈퍼맨 13님 후원 감사드리고 소화들 잘 하십시오.